중국에서 불어온 리스크가 조금씩 우리 증시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좋지 않은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장중 고점까지 또 다가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물론 월가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 기업이 문제가 아닌 중국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일까요? 국내 시장의 테마주들만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 방어를 해나가야 할지 개장은 증권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죠. 비구이 위안이 공시를 통해서 회사채 상환에 공식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76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데 이어서 액면가 10억 달러의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11개 종류의 채권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구이 위안의 채권 총액은 약 3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채권 종류별로 9월부터 차례대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를 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는 무려 25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이 위안에서 시작된 우려는 중국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우려감까지 번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꺾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안고 있었던 은행주들 중심으로 우수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FOMC 의사록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하게 FOMC 의사록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를 훨씬 더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지나치게 빠르게 통화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쳤을 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솟구치는 이른바 리스크의 양면성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는 세 차례 FOMC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과 11월 그리고 12월 FOMC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잡히고는 있지만 이번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조금 더 연준 이사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17일 도착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부터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18일에는 정상회담이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까지 함께 가지면서 여기서 3국 정상이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논의할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인 협력 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군사훈련의 정례화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같이 안보나 군사적인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만요. 이를 제외하고도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경제 안보까지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논의에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국 간 협의체 창설도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와 더불어 한 가지 기대감이 더 있는 부분이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연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주식시장의 영향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적 소식 살펴봅니다. 현대차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GM 인도법인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합니다. 현대차와 GM 인도법인은 공장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어제 체결했는데요. 올해 안으로 인도 정부의 승인 같이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현대차 인도법인이 GM 인도법인 탈레가온 공장의 대지와 설비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인수 금액은 일단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공장을 인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에서의 자동차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동화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인데요. 이뿐 아니라 실제 인도 정부와의 그런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인도 정부 역시나 203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은 기존 연간 약 13만 대 수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차가 인도에서 조금 더 발을 넓혀갈 수 있을지 영토 확장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차 최근에 18만 5,800원 정도에서 어제는 1.5%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추가적으로는 오늘 어떤 흐름을 기록하게 될지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절약 국가기관과 에너지 효율과 탈탄소화 및 녹색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MOU는 에너지 효율화와 탈탄소화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금융기구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들도 꼽히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EU의 지침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전문가 양성 같이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또 다산 그룹주들 시간외에서 질주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루에타가 동반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소폭 주가 흐름이 엇갈렸었는데요. 시간외에서 같은 주가 흐름을 기록한 만큼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살펴봤습니다. 개장은 증권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